자, 이제 그러면 손쉽게 가정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팔처지를 활용할 것인가? 조금 좀 예민한 부분입니다. 왜? 치료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미병을 뭐예요? 치료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방이에요, 예방. 다시 말하면 건강을 정진시키는 거예요. 조금 자기 기운이 좀 나쁘다고 느껴지면은 내가 내 체질을 아니까 그 방면에서 보강을 하는 거예요. 그 보강하는 방법으로 음식이 있잖아요. 음식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지켜도 뭐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섭생을 잘 못 할 경우에는 갑자기 막 독감도 올 수 있고 감기 올 수 있잖아요. 평상시에 감기 오면은 한 2, 3일이면은 그냥 좀 약화가 돼야 되는데 막 이렇게 되는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이제 팔체질의 유력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정에 쓸 수 있는 레이저 침하고 칼라 테이핑 요법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팔체질 침의 특징은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그렇다고 침을 뭐 막 노라는 거 아니에요?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죠? 그 특징이 있는데 원리침이라고 그랬어요. 일사불란한 신호체계가 있다고 해요. 프로그램이 있어요. 딱 프로그램이 짜져 있어요. 어떤 예에서 주고 어떤 예에서 받는다. 그 장부를 약화시키고 강화시키는 방법. 그 혀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 다음 각 병증별로 처방이 항집이 돼 있어요. 왜? 체질별로 어떤 장부가 약해서 강해서 병이 생겼다. 그 다음 장부를 어디로 올라간다. 발전이 된다. 그러니까 항집이 돼 있기 때문에 뭘 근거로? 권도원 박사님의 임상. 100만 건 이상의 임상을 근거로 해서 이 항집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원리가 딱 있어요. 그것만 딱 지키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유침이 없어요. 인체에 불필요한 부하를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자연치유 아니겠습니까? 자연치유. 인체에 부하가 안 걸려야 돼요. 병의 원인을 찾아 치료한다. 그럼 모든 병은 팔체질하기 전에 뭐예요? 장부 간에 불균형이 더욱 심화가 돼서 그렇다 이거죠. 그걸 원인시켜준다. 그래서 질병의 원인을 알아간단 말이죠. 뭐 이렇게 침을 한번 나오면 무슨 반응이 이게 어느 장부까지 지금 개선이 되는 거구나. 얼마든지 통계가 있기 때문에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하나의 시스템적으로 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병증이 나오면은 그 체질이 똑같다면은 대한민국의 어떤 팔체질 전문 한의원에 가도 치료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무슨 말인가 의미가 이해가 가시죠? 절대 불필요한 뭐 부하도 주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이 침 외에 뭐 전기침을 놓는다든가 뭐 뜸을 뜬다든가 뭐 자극을 준다 그런 게 일체 없습니다. 침으로만 합니다. 근데 그 침법이 영수보사법이에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것만 계산해가지고 반대로 찔러주면 마이너스, 경락의 순서대로 찔러주면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화침을 사용한다. 소화침 비슷한 거 사용한다. 물론 팔체질 전문 한의원에 가면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게 있습니다. 똑딱이 침이라고 그래요. 철컥철컥 소리가 나는데 반자동 침관이에요. 그걸로 침을 한다. 그런데 그 침 하나에 얼마나 가겠습니까? 특히 소화침을 사용한다면은 우리가 그 침 한 쌈에 얼마예요? 한 300원 정도 오죠. 거기 10개 들어있잖아요. 그럼 침 하나 가지고 30원이에요. 그 30원으로 찔러가지고 유침도 없으니까 별로 구부러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 한 달 이상 놀 수 있어요. 잘 놓으면. 한 달 치료비가 30원도 안 들어갑니다. 질병별로 처방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징을 살려가지고 일반 가정에서 칼라 테이핑이나 레이저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이게 바로 아프지 않아요. 경제적이죠. 물론 레이저를 뭐 구입할 때는 돈이 좀 들겠죠. 오래 쓰니까 충전해가지고. 그 다음에 자가치료가 가능하다. 자기 집에서. 이게 바로 가정의학이 아니겠는가. 민간요법 차원에서요. 이걸 하려면은요, 혈자리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 혈자리는요, 우리 전통 한의학에서 뭐 정경침에서 배우는 건 361개. 이게 WHO에 통일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쓰는 건 무릎 아래, 이 팔꿈치 아래, 여기에 있는 혈 각 경락별로 5개씩, 12개 경락이니까 60개만 씁니다. 60개 위치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효능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가령 태형 같으면은 뭐, 이거 맥혀다 해가지고 맥을 뭐 치료하고 그렇다.
그런 개념이 일체 없어요. 뭐 족삼이다 하면은요, 일반적으로 족삼이 뭐 소화병이 있으면 치료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다 무시합니다. 오로지 목, 화, 토, 금, 수. 무슨 장부의 기운이냐? 그걸 강화시키느냐? 강화시킬 때는 플러스, 약화시킬 때는 마이너스. 서로 두 열이 종합돼가지고 주고받는 거예요. 전속열이 있고 수신열이 있고. 그것만 조합을 해서 보통 한 방이 몇 개다? 4번 찌르면 돼요. 이거. 보사, 보 2번, 사 2번 하든가. 아니면 사 2번, 보 2번 하든가. 손끝, 발끝. 그래서 8칠 전문 한의원 가면은 왔다 갔다 합니다. 좌우로 왔다 갔다 하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5분 만에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한다면 이걸 유치를 알아야 되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처방이 이렇게 확립이 돼 있어요. 소화 같은 거 어떤 병을 불문하고 기본 그 방이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장 기본 방은 그 체질에 가장 약한 장부 혹은 강한 장부가 병이 됐기 때문에 그걸 치료하는 거거든요. 그 기본 방의 혈자리는 4가지로 구성이 4개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걸 4회 반복하는 거예요. 오히려 소화들은 더 많이 놔주면 안 된다고 그래 나옵니다. 염자방, 우리 발끝 삐었을 때 본방을 5회 반복한다는 거죠. 제가 2년 전에 어디 공부로 가다가 지하철에서 넘어졌어요. 무거운 빼고 딱 잘못해 넘어졌는데 발이 그대로 그냥 나갔죠. 4번, 4번 안쪽으로 이렇게 왼쪽 발이. 근데 그날따라 동기생들하고 골프 약속이 토요일 날 있었어요. 거기는 빠질 수가 없어요. 꼭 가야 돼. 근데 발을 삐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바로 10몇 년 전에 테니스를 하다가 오른쪽 발을 그렇게 똑같은 요령으로 삐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치료를 한 3달 걸렸어요. 그때는 침도 맞았는데 양의학적으로 감기 부수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캄캄해 이거. 그래가지고 뭐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결국은 871 침으로 제가 집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토요일 날 라운딩을 완벽하게는 못했어요. 기본적으로 헐거냈습니다. 자, 이거예요. 이거 염자방은 기본방으로 5번만 먹는 되는 거예요. 지혈방 6번만 반복하면 된다. 살균방, 정신방 이런 거 다 확립이 돼 있습니다. 이제 살균방은 2번째 장부가 원인이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2번째 장부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장부하고 2번째 장부 같이 해주는 거죠. 그게 2단이에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계, 정신방, 정신방은 특히 뭐 이제 정신에 관계되는 거죠. 잠이 막 안 온다, 불면증이다 하면은 그 정신방이 있어요. 신경방, 척추방, 척추 디스크 전문적인 치료 871 전문 한의원에서 받으세요. 꼭 그러니까 수술하는 거 아니잖아요. 꼭 수술을 해야 될 환자는 수술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대부분 침으로 올 수 있습니다. 왜? 거기에 척추에 관계되는 근육을 활성화를 시켜줍니다. 혹은 염증이 있으면 살균방을 놔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자동적으로 그 근육이 잘 잡아지면 원시치가 되는 거예요. 자, 원리는 그렇습니다. 이러한 처방에 그 모든 게 확립이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는 활용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레이저를 이용하면 어떤 식으로 되느냐. 레이저입니다. 이 그림이 나왔는데요. 이런 레이저 조사기 효능이 있어요. 뭐 면역의 7배가 증가되고 혈류가 1.5배 빨리 흐르고, 이거 일반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침술과 뜸칠에 17배 이상의 효과가 있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그 과학적인 논문에 이제 자료가 입증이 돼가지고 제조 회사에서 이제 내세우는 건데요. 이런 레이저 침 치료기가 우리 871 전문 한의원의 그 의료기기로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식약청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제작을 해서 들어가 있죠. 이걸 그러니까 의료기기 수가에 적용을 받는 거죠. 이걸 871 한의원 쓰니까 일반인들도 이걸 많이 사서 씁니다. 꼭 뭐 하는 게 아니고 앞통증, 뭐 결리고 할 때 전기심 놓는 대신에 레이저로 쏘는 거예요. 그러면 효과가 많다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 871 침에서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이게 조사 방향이 있고 그 직진 거리가 있는데 그게 매우 성능이 좋아요. 그 나가는 방향이. 그래서 실제 침으로 이 871 침은 유침이 없고 방향만 지시해 주잖아요. 경락의 흐름 방향만. 생기만 조절해 주는데 바로 레이저로 생기를 조절해 준다 이거죠. 그래서 간단합니다. 위로 아래로. 침 놓는 위치는 똑같습니다. 그 원리만 알면은 그걸로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침은 제가 시범을 보겠으나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팔체질 테이핑입니다. 자, 테이핑은요, 그런 체질칩의 그 원리가 있잖아요. 이걸 칩을 넣는 대신에, 레이저를 쏘는 대신에 체질별로 색깔을 붙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 색깔을 어떻게 붙여주느냐. 물론 전문적으로 개발된 이게 있었습니다만은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삼각형으로. 상식으로 볼 때 이건 검정색이에요. 검정색은 신장 방광의 기운을 보강해 주잖아요. 이걸 경락이 위주 방향으로 하면은 보호가 되는 거고, 반대로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확립을 했을까? 이것도 임상을 해서 확립을 했습니다. 누가 했느냐? 권도원 박사가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어강이라는, 거기도 정형외과 전문이네요. 처음에는 소아과 전공을 했었는데 정형외과로 전공을 전환해가지고 공부를 했는데요. 일본에 가서 테이핑 요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로 정형외과 가면 이제 물리적인 환자들 많이 오잖아요. 통증이 있고. 보통 테이핑을 해보니까 잘 안 나서. 그런데 마침 권도원 선생님의 팔체질을 접하게 됐어요. 또 처방까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국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고안해낸 거예요. 삼각형에 베스트 컬러로 경락에다 붙여준다. 그래가지고 이게 거의 한 10몇 년 전에 책을 2권이나 냈습니다. 이번이 어강이에요. 어강. 임상에서 해보니까 이런 것들 다 고칠 수가 있었어요. 유아수, 만성염, 이명부터 해가지고 생리통. 이 병들을 보면은 거의 어려운 난치병들 많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강직성 척추염 이런 거, 디스크, 각종 척추 분리증 뭐 이런 거 있어요. 엘보, 발목 염좌, 피부염, 무좀 피눈까지. 우리의 인체는 참 미묘하죠. 그 미묘한 칼라, 그게 반응을 받는단 말이에요. 뭐 파장이 다 있잖아요. 장부에도 파장이 있잖아요. 장부와 간장, 폐장, 대장, 전부 다 고유의 그 파장이 있습니다. 그 파장에 맞는 걸 이렇게 해주면은 색깔을 붙여주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경락의 흐름을 고려해가지고 권도원 선생님 팔체질 침법을 적용을 해서 칼라를 붙여보니까 이렇게 고칠 수 있더라. 장점은 뭐예요? 자, 침 맞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아프니까. 통증이 아프니까요. 그래서 테이프를 피부에 붙이는 것이므로 치료 시 통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좋잖아요. 다만 애미는 사람이 있어요. 막 좀 오랫동안 붙여놓으면은 피부에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개발을 했는데 오늘은 가지고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어강이 이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저한테 제보를 해주세요. 제가 아무리 찾아도 꼬리를 못 잡겠어요. 책을 2권이나 내고 권도원 선생님께서 유일하게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걸 이 어강 있는 사람이 책을 낼 때 서문을 써줬어요. 서문을. 자기하고 일체 교감도 없었는데 정말 자기 침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칼라 테이핑을 해가지고 병을 고쳤다. 임상적으로 증명한다. 권도원 선생님이 감탄을 했어요. 이게 12년 전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그분, 어강 선생님은 병원에 환자들이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많았겠잖아요. 많아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혹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도를 맞았답니다. 건강 이쪽에 관계되는 회사하고 이렇게 해서 사기를 당했다는 말도 있어요. 어쨌든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강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테이핑 개발한 그거 빨리 우리가 찾아내가지고 맥맥을 이어야 돼요. 이게 무슨 서름입니까? 비제도권에 있기 때문에 그걸 못 찾아내는 거예요. 팔체질에서. 우리가 팔체질 하는 사람들이 치매를 실어줘야 됩니다. 시민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이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건데. 자, 내장으로 인한 질환은 물론 근거계 질환의 효과가 더욱 탁월하다. 그 다음 테이프가 붙어있는 동안은 지속적으로 효과가 난다 이거죠. 신기합니다. 이건 빛이 없어도 계속 파장은 발생을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붙이고 잡니다. 체질 감배를 잘못해서 테이프 시술을 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불쾌감이나 통증 증가되고 반응이 온다. 부작용이 온다 이거죠. 그러면 역으로
처지를 간병할 때 쓸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치염내는 부지기수에 이분이 정형외과 의사로서 이름을 날렸으니까 얼마나 많은 환자도 치료했겠어요. 그리고 강직성 척추염 환자도 테이핑 붙여서 치료했다. 그 붙이는 장소 이렇습니다. 각 침법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곤돈 선생님의 그 침 처방에다가 색깔만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말했던 대로 삼각형을 어떤 식으로 붙이느냐. 기본방은 좀 큰 걸로 붙이고 작은 방 부방은 작은 걸로 붙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유침이 없더라. 영수보사만 적용하잖아요. 유침이 없으니까 붙여놓은 대로 그대로 있잖아요. 어떻든 간에 레이저 침, 그 다음에 87 테이핑, 이걸 이용해서 얼마든지 가정의료, 가정의학 차원에서 우리의 건강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디 87의학의 원리를 익히셔가지고 질병을 예방합시다. 감사합니다.